자, 자꾸 이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선수제 해야 된다, 아시아 쿼터도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제가 그게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아시아 쿼터는 그래도 할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소리 했다고 인정할게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돼요. 제가 괜찮다고 말한 근거는 우리 선수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못 나가요. 우리 선수가 나갈 수 있는 리그는 하게 된다면 필리핀, 중국, 일본인데, 그 일본은 세미 프로예요. 직원 계약하고 프로 계약하고 나뉘어요. 이 프로 계약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그 금액도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비슷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 주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써야 될까? 딱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나 같으면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자국 선수를 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거기에 직원 계약을 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농구만 하면서 돈 잘 받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직원 계약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옛날 실업처럼 은퇴하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럼 일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엘리트제라서 일본어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아예 새로 배워야 될 건데, 이마저도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인을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한테도 일본 기업한테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럼 갈 때는 중국인데, 중국도 그렇게 선수 자원 넘치는데 뭐하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은 프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필리핀이 남자가 농구 잘하지 여자가 농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한테 이득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나마 농구 아니면 방법 없는데 그 농구 선수들이 막막해진 선수들 필리핀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올만해요. 특히 일본 선수들은 오면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게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뭐 안혜진에 허예은이네 하는데 둘 다 솔직히 다들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경은이 그 몇 년 만에 대표팀을 복귀한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그럼 당장 우리나라 지금 포인트 가드들은 자리를 다 뺏길 거예요. 구단 측에서는 괜히 선수들을 더 많이 데리고 쓸 필요가 없죠. 아시아 쿼터가 30분 이상 뛸 수 있는데.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아시아 쿼터가 필리핀 선수들로 다 맞춰졌죠. 이전에는 일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통역이에요. 이중 통역을 해야 돼요. 한국어, 일본 통역되는 사람, 한국어, 영어 통역되는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왜?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 1명으로 작전 타임이 어떻게 듣자마자 바로 일본어로도 말하고 영어로도 말하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 리스크 때문에 필리핀은 다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으로만 다 맞춘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쿼터를 도입한다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수가 오겠죠. 그럼 또 통역 다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영어 통역이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동포 선수들 때문에. 그러면 구단들도 반길 리가 없다. 그냥 구단 보고 그냥 해줘라 그럴 게 아니라 구단이 해야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단이 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한 명 들어오면은 한 명만 짐 싸냐? 아니죠. 최소한 일본에 있는 것보다 더 받으니까 우리나라 올 거 아니에요. 한 1억 5천 받는 선수가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1억 5천 받는 선수 한 명을 자를까요? 아니죠. 각 구단에 연봉 1억 5천 받는 선수가 누구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 선수가 나갈까요? 아니죠. 경기 못 뛰는 선수부터 밑에서부터 쳐나가겠죠. 그럼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까지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들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나라 구단들은 어떻게 팀을 유지할 거며,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아찔해지는 거죠. 여기에 기존 외국인 선수제까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더 줄어들겠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국내 선수들을 더 줄이는 거예요, 프로에. 그러면은 뭐 국가대표를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 쿼터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국가대표로 내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화 선수는 한 명밖에 못 나가는데 기화 작업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하면 좋지만 기화를 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내비치는 선수가 있어야지 그 선수를 데리고 기화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일본처럼 어릴 때부터 다문화 가정으로 일본에서 큰 선수라든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돈 줄게 우리나라 와, 넘어와. 농구협회 회장님이 캐척하시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거를, 그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며, 그러면은 농구협회 회장하면 그 돈까지 다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또 농구협회 회장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할 거며. 그러니까 탐만 하기 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류동혁 씨가 그 외국인 선수제 아시아 쿼터 다 해야 된다면서 그냥 해요 이러고 징징만 되지, 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왠지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게. 자,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가 단일 리그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타미카 캐칭이나 스테파노바 이런 선수들이 왔고 진짜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제대회 성적이 그렇게 해서 올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리그에서도 국내 선수 입지가 줄어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죠. 자, 2008년까지는 올림픽을 진출하긴 해요. 이때까지는 농구대잔치 세대 선수들 있고 이러니까 아직 여력이 있어서 진출을 한 거지 높은 성적 거두고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 전 대회 성적이 프로 출범 전에 그 시드니에서 4등까지 했던 걸 생각해보면 많이 내려앉았죠. 단일 리그 출범 직전에 2006년에 도하에서 처음으로 노메달 참사입니다. 이때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프로리그 출범해가지고 외국인 선수가 쭉 있고 난 2006년까지 갔을 때 이때 일이에요. 타미카 캐칭 오고 이럴 때 그 직후의 일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가 오면은 그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그 개소리가 가는 건지 단일 리그가 출범하면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하죠. 그리고 나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 없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근데 이거는 1213 시즌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멤버 구성을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때 대표팀 막내가 누구냐? 박혜진이에요. 박혜진은 2008-2009년 시즌부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미 사라진 다음에 그때부터 쭉 거의 30분 정도 이상을 뛰면서 팀에서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선수예요. 이때 외국인 선수가 있었으면 자리매김을 했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은행은 김계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서 외국인 선수를 뽑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물론 다른 팀도 뭐 신한은 하운주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면은 신인을 그렇게 바로 기용했을까? 이거는 의문부호가 따른다는 거예요. 김단비도 그 전년도에 데뷔해서 거의 3, 4년 지나서 자리매김하죠. 이때까지도 외국인 선수 제도는 없었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외국인이 뛰었겠지? 신예 김단비한테 기회가 갔을까? 나머지는 다 그보다 훨씬 위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력으로 2014년에 메달이 가능했다. 2인 보유의 1인 출전 제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2018-2019 시즌 들어가면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기업을 이뤘던 OK저축은행의 배려 차원으로 1인 보유의 2쿼터 출전 제한을 두죠. 이때 바로 기회를 잡고 1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가지게 된 선수가 김태현입니다. 지난 역시 이때 출전 시간, 득점, 리바운드 모두 기존의 2배 이상이 늘었고요. 퓨처스만 폭격하던 지난이 1군에서 드디어 자리가 생긴 게 이때죠. 자, 삼성에도 그런 선수가 있었죠. 출전 시간은 2배가량 늘었고 득점은 아니지만 리바운드는 거의 3배가량이 늘어난 양인영. 자, 외국인 선수 제도는 2020년대에 들어서 완전 폐지가 되고 이때 양인영이 하나원큐로 이적을 하면서 30분을 뛰게 되고 그러면서 주전 센터가 됐죠. 원래 포지션은 포워드였기 때문에 이럴 기회가 아예 없을 뻔한 선수죠. 사실은. 지금 삼성에 간 박혜미의 부활도 외국인 선수제가 아직까지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외국인 선수가 뛰지 박혜미의 부활이 있었을까? 없었다 봅니다. 신한했을 때 이미 무너지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이나 됐을까? 그러면은 지난 경기를 보면 박혜미가 없었다면 삼성이 이겼나? 아니겠죠? 자, 이 시점부터 양인영도 지난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급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김태현만 그 이후에 트리플 재면서 부상을 겪으면서 아쉬운 모양새지만 그래도 구단이 김태현 선수를 놓지 않고 계속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왜? 근데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다면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구슬도 센터 출신이고 김소니아도 있는데 한 쿼터 그냥 그 둘로 버티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김태현 부활을 믿으면서 계속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9년에 김태현이 처음 국가대표를 발탁되면서 박지수가 그나마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부상 이후에 진한하고 양인영이 국가대표에 발탁되죠. 월드컵 중에 박지수도 없었는데 그때 이 선수들의 골밑을 책임지면서 12년 만에 월드컵 첫 승도 나왔고요. 박지수 복귀 이후에도 나름 자기 역할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아직까지 외국인 선수가 있었다면은 그냥 프로 1군에서 자리나 잡았을까? 그거부터가 의문부호가 따르는 선수들이죠, 사실은. 박지수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월드컵 빠졌고 희망으로 돌리자면 자카르타 때처럼 WNBA에서 다시 콜을 받아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지희는 은퇴한 지 오래됐고 배혜은 사실상 국가대표 은퇴고 김서담도 다음 대회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나라 골밑을 맡길 만한 선수들은 진한, 양인영, 김태현 끝이에요. 한 명 더 기회를 주고 키우자 그러면은 박성진 말고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근데 박성진이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는데도 물론 그것 때문에 진한이 있기 때문이지만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그 내년쯤이면 데뷔 3번째 시즌이니까 이때쯤이면 올라와 줄 거라고 기대는 해요. 근데 그때 외국인 선수 제도가 부활을 한다. 그럼 진한도 아직 쌩쌩한데 뭐하러 박성진한테 기회를 줘요. 외국인 선수하고 진한하고 이렇게 가지. 차라리 한엄지 부활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다. 한엄지가 옛날에 그래도 박성진보다는 하던 가닥이 있는 선수니까 말고 박성진만큼의 제목은 안 보여요. 근데 박성진이 뛸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봐봐요. 진한, 양인영도 이제 금방 나이 찰 건데 김태현도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제도가 사라진 직후에 우리나라 여자농구가 월드컵 처음으로 1승하고 올림픽 다시 진출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죠? 그리고 아시안게임도 솔직히 아시안게임 얘기 안 한 게 그게 그 정도면 평타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어서 이 말도 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얘기 안 한 거예요. 단일팀일 때 은메달 그리고 우리 남한 팀만 나갔을 때 동메달 이 정도면은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중국, 일본이랑 격차가 더 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들이 올라온 거지 우리가 직전 대회보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직전 대회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단일팀이었고 그래서 북한 선수들도 있었고 그 세대 교체 전이었고 지금은 우리도 세대 교체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혜진도 없었고 배윤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올 선수를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가 부활하면은 각 구단은 그런 선수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외국인 선수가 채우게 됩니다. 언론이랑 대다수 팬들이 외국인 선수 제도 없는 게 낫다 그래요. 실제 코로나 기간 중에서 그런지 몰라도 시청률도 300%가 올랐고요. 뭐 관중수 차이를 보면은 그 직전이나 보면 별 차이는 없지만 시청률 차이를 보면 확실하게 올랐거든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 잡으니까. 야, 외국인 선수 제도에 아시아 쿼터까지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음 국가대표 나갈 때 센터 해본 선수, 가드 해본 선수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빼주는 공 잡아서 던지는 거 이것만 했던 선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주포도 아니겠죠. 그냥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양인영만 봐도 원래 포지션이 포워드로 돌아갈 건데 그럼 센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 사례는 배구하고 남자 농구를 봐도 비슷해요. 남자 농구가 2020년, 2021년 시즌에 아시아 쿼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아시안게임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참사죠. 역대 최저 성적. 남자 농구가 외국인 선수 2인 출전제를 2002년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때 부산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냐. 프로 출범 이후에 올림픽은 나간 적이 없으니까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때 2002년 주력 멤버들이 거의 다 농구대잔치 세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와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건 어폐가 있어요. 왜 반대로 보면 올림픽은 못 나가게 됐는데 홈에서 금메달을 한 번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때는 그래도 그 경쟁력 있던 우리나라 농구대잔치 세대 선수들이 다 남아있던 그 주력으로 다 있던 그 세대인데 그리고 2006년, 2007년 시즌부터 2, 3쿼터를 외국인 선수 한 명 출전하는 걸로 바꿔요. 이 직전에 뭐가 있었냐?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2009년, 2010년 시즌에 한 명 출전으로 변경이 되고 광저우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한 명 보유로도 바꿨다가 한 명 출전제는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런 와중에 인천에서 금메달을 또 따요. 이건 참사 이후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축소하고 나서 2015, 2016 시즌에는 라운드에 따라서 2인 동시 출전제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카르타 동메달로 떨어지더니 이거 망했다고 말 많았죠. 그 상태에서 아시아 쿼터가 부활을 하죠. 항저우 참사. 여자 배구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배구 감독이었던 나바리니 감독은 한국에 뛰는 선수들 중 유망한 아포지 스파이커들은 대부분 외국인 선수다. 한 포지션이 모두 다른 선수들로만 채워진다면 문제가 된다. 이 자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외국인 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 배구는 다른 나라에 뒤지게 될 것이다. 실제 여자 배구의 외인으로 오는 선수들은 다 아포짓이에요. 옛날에는 라이트라고 불렀죠. 정관장은 라이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시아 쿼터 메가가 아포짓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도로공사가 레프트를 뽑았는데 아포짓으로 바꿨고요. IBK만 아포짓이 아니에요. 왜? 국가대표 아포짓? 김희진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외국인 선수들 보면 쭉쭉 라이트예요. 라이트가 보통 왼손잡이가 유리해서 양성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자 배구 대표팀에 아포짓 스파이커가 딱 한 명 있는데 정관장의 이선우. 그마저도 원래는 레프트인데 거기다가 시즌별 상위 랭크 찍어봐도 이선우 이름이 안 보여요. 네이버에서 찍어보면 20위까지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냥 다른 포지션으로 전향이 가능해서 그 자리가 비니까 그냥 거기에 뛸 수는 있는 선수 아무나 넣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배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선우 선수의 기록을 봤을 때 국가대표에서 한 자리를 그것도 그 자리에 다른 선수도 없는데 채울 정도다? 그건 아니다. 그냥 아포지션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냥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일찍 짐 싸야 되는 선수만 여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국내 선수는 없는데 그 없어진 국내 선수들 안에서 대표팀 뽑는 건데 그럼 남아있는 선수들한테는 국가대표 되기 더 쉬워진 거죠. 무슨 경쟁력 강화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자 농구도 센터로 자리 잡은 선수가 하승진밖에 없다는 얘기 같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규섭, 김영만 원래 슈터던가요? 근데 프로에서 슈터였죠. 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지션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대회 나가려고 하면은 센터가 항상 없죠. 계속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종현, 김종규도 대학생 때 그때부터 그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엘리웁 찍고 논다고 그 환희를 했던 그 기억이 났는데 그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함지훈이나 이후 국대에서도 크게 활약하는 오세근, 이승준, 이동준, 김민수 이런 선수들이 그 나오게 되는데 이 선수들도 외인 축소가 아니었다면 자리 못 잡았을 거예요. 함지훈 선수가 외국인 선수 안 나올 때나 뛰는 그런 선수였고 근데 지금 그 구단에서 함지훈 선수의 존재감을 봐요. 그리고 이동준도 처음 나간 윌리엄 존스컵에서 외인들하고 상대가 되겠냐고 걱정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냥 토종 빅맨이 뛸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살아남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종 빅맨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하 참사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지 맞고 오히려 그 이후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확대가 되고 나니까 참사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1년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